자,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러셀의 조윤병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우리가 고3이 됐을 때, 그리고 N수생을 할 때, 재수 이상을 할 때 논술 공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3학년까지 본인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아니면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을 준비하지 않았다면은 논술 말고 우리가 인서울에 주요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왜 논술을 해야 되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현재 러셀 메가스터디 대치 그리고 강남 이쪽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명인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고, 김영편입학원에서도 역시 연세대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를 같이 논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재수 정규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강남 메가스터디 그리고 이전에 노량진 메가스터디에서 재수 정규반 학생들을 한 10년 정도 가르쳐 보면은 상위권의 주요 대학을 들어가는 확률이 논술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고3 때 한번 실패해 봤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위 6개 합격 대비 논술 합격 비중이 재수 정규반 학생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논술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재수를 했을 때에 논술한다 하더라도 주요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올해 논술 전형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명수는 좀 줄었습니다. 488명 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상위권 학교에서의 논술 비중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경쟁률은 뭐 워낙 센데, 근데 여러분도 알지만 실질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지. 실질 경쟁률 자체가 높다면은 43대 1로 주요 대학교 들어간다. 그건 미션 임파서블이 되겠죠. 자, 논술 비중을 한번 볼까? 인서울의 주요 대학을 보면은 6개 대학은 20.7%. 근데 정시는 26.9%. 자, 이거 별로 안 나지. 그치? 근데 12개 대학으로 봤을 때 논술은 18.3%, 정시는 35.8%.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앞부분에 언급했던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이 두 가지를 준비하지 못하면 정시로만 대학을 간다는 건 전체 입시의 70%를 포기하는 것 똑같이. 그런데 그중에 그 입시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도 논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경쟁률 뭐 높습니다. 그러나 앞부분에 언급했던 것처럼 실질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논술은 수능에 비해서 준비한 학생들이 많지 않죠.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모든 학생들이 준비했다, 이거 늦게 준비해서 뭐 주요대 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내신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자주 물어봅니다. 쌤, 저는 내신이 조금 갓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신이 주요 대학교를 들어간 친구들의 평균을 보면은요, 3등급 4배, 4등급, 5등급까지도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대학별로 1등급에서 5등급의 차이가 5.4점, 2점, 0점, 3.2점, 심지어 0.5점, 심지어 0.8점, 0.3점도 있어.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0.32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요 대학에서의 논술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내신 반영 비중 그냥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올해의 논술은 최저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세대학교 이하의 최저가 낮아졌기 때문에 작년보다 최저를 맞출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 그렇다면 내가 지원했을 때에 최저를 맞추고 주요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확률조차도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최상위권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이 축소됐죠. 올해. 얼만큼 축소됐느냐? 이화여자대학교까지 들어가는 전체 명수를 살펴봤을 때 5,243명 밖에 되지 않아. 서울대 703명, 이화여자대학교 850명. 정시로 주요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역시 낙타가 바늘귀에 빠져나가는 것과 비슷한 만큼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논술은 주요 합격, 주요 합격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정시로 주요 대학교를 들어가는 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자, 전국의 고등학교 2,344개야. 문이과 전교 1등을 합친다면은 4,688명. 벌써 끝났네. 아까 이화여자대학교까지. 그죠? 게다가 일반적으로 수능에 우리나라는 특목 자사고 학생수, 일반고 전교 5등까지 학생수를 합치면 18,350명.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매년마다 수능 시험장에서만 볼 수 있는 최강 무적의 반수생,
그 친구들이 얼마입니까? 보통 8만 명이야. 8만 명 정도가 들어온다. 볼까? 여기 보시면은요. 2016학년도에 6월 모평. 자, 졸업 및 검정 고시가 7만 4천 명이지? 9월은 8만 4천 명. 수능에서는 얼마입니까? 14만 9천 명. 2017학년도는 수능에 14만 6천 명인데 구평이 7만 명. 대략 6만에서 7만 명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죠. 이들 보이지 않는 손들이 나타나서 이들이 2월과 9월에 평가반 모의고사를 해맑은 미소로 봤던 고3 학생들을 모두 다 눌러버리는 거지. 그렇죠? 이들이 평균이 보통 1.9등급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점이지대에 있는 학생들 쫙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논술 해야 되겠죠. 앞에 부분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예를 하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내가 주요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약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논술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일주일에 한 번만. 적어도 6개월 내외. 오래 하는 학생은 10개월 정도 합니다. 근데 수능에 비하면 그건 조족지혈이잖아. 그리고 한 번에 투자하는 시간 자체가 5시간에서 7시간.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 한 3시간. 집에서 공부하는 2시간.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보통 논술은 최상위권 연세대학교를 포함한다면 3월 내외죠. 뭐 중경외시 이하로 내려간다면 5월 정도. 그죠? 그리고 여름방학부터는 하위권 대학을 지원할 수밖에 없죠. 학습 시기에 따라서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이 달라지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달라지게 되는 거고. 자, 선생님은 논술을 가르칠 때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유형 딱 4가지밖에 없죠. 논술의 주제, 요약, 추론, 비판. 4가지밖에 없어. 이 4가지 이외의 논술 문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점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되는데 대학에서의 채점 기준 4개밖에 없죠. 이해 분석력, 표현력, 논증력, 창의력. 이거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지만 이거 첫 번째 시간에만 딱 첫 번째 시간 1시간 동안만 들으면 이해 분석력, 표현력, 논증력, 창의력이 뭔지 알아요. 그 다음 시간부터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적용된 것을 반복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체화시키는 게 그게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선생님 그래서 논술 쉽게 간결하게 가르칩니다. 교재는 단 한 권, 딸랑 하나. 학습 원리 단 2개. 그 무엇보다 선생님이 직접 첨삭하죠. 강사들이 가르치고 다른 학원에 잽싸게 가느라고 알바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하게 첨삭 자체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업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수업할 때 학생들이 글 쓸 때 선생님이 직접 대면 첨삭을 합니다. 그리고 2교시, 두 번째 교시에 제시문을 분석하고 이 논제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이제 3교시 때 학생들의 글을 다 걷어서 같이 학생들의 글을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게 학생들이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이죠. 작년에 메가스터디 합격자 1위입니다. 연세대학교 13명, 고려대학교 3명, 성균관대, 서강대, 중대, 경희대, 외대, 단대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인서울의 연대부터 모든 주요 대학의 합격자를 다 거의 다 배출했다. 그래서 강사는 말이지 내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고 내 매출이 얼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논술 강사는 특히 그렇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대학에 보냈느냐. 합격자가 많은 강사가 좋은 강사죠. 논술 강사한테 합격자는 깡패죠. 깡패. 합격자가 깡패다. 그런 의미에서 쌤은 깡패죠. 그지? 그러니까 2013년도 거를 선생님이 홍보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찾았는데 이때도 연세대학교 11명, 고대 4명, 서강대 2명, 성대 7명, 한양대 9명, 겁나게 이때도 많이 붙었습니다. 2013년이나 지금이나 합격자를 배출하는 그 기본적인 능력, 그것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메가스터디 김영 합격자율이 김영 편입에서도 역시 경희대 그리고 무엇보다 연세대학교는 최다 합격생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강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앞부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최다 합격자 배출 이렇게 돼 있고 자 선생님은 그래서 3, 4월 달에 문장 지배 공식 기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5월, 6월 달에 문장 지배 공식 기초 응용 7월 달에 드디어 이제 실전이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대학별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거 앞부분에 언급했던 단 4개의 유형만을 가지고 그리고 2개의 원리를 가지고 이 수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논술 수업 자체가 어려울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이 다니는 이제 출강할 학원입니다. 대치 러셀, 그 다음에 강남 러셀,
반포의 하지의 학원, 대치명인학원, 미금명인, 스터디업 하이논스를 부천에 있는 거, 화정명인학원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여러분의 지역에 맞는 학원들을 다니고 특히나 강남에 있는 학생들은 대치 러셀, 메가스터디, 강남 러셀 이쪽에 문의를 하면 선생님 강좌가 언제 시작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논술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고등학교 3학년이든 N수생이든 일주일에 한 번 일정한 시간을 내서 수업을 듣고 그 부분에 따른 반복적 글쓰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요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요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이 논술이 그러면 정시가 너무 빡세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조인박 전 선생님 강의를 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면 좋겠고요.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꾸준하게 한다면 여러분에게 충분히 합격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러셀 명인 학원 조윤병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